네, 안녕하세요. 모토레프 신승영입니다. 먼저 카드라는 모토레프 편집 방향과 다른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긴 방송임을 알려드리면서 라이브든 클립이든 저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 인사 드립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수입차, 10월 수입차 판매 실적입니다. 10월 수입차 판매 실적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렉스턴 라이브를 좀 같이 봤는데 그 뭐였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기존의 자동차 행사와 다른 진행. 렉스턴 라이브를 3만 명, 유튜브에서만 3만 명이 보셨는데 네이버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이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두 개 채널에서 굉장히 많은 분이 보셨고, 뭐 차량보다 모델이랑 광고 영상, 뭐 이제 신세계를 패러디한 그 광고 영상이랑 임영웅 씨가 부른 노래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렉스턴 자체만 하더라도 충분히 좀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페이스리프트 치고 굉장히 잘 뽑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에 대한 설명이 좀 없었던 게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 그거는 뭐 모토레프에서 저희가 또 시승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모토레프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수입차 실적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수입차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판매 1등, 2등은 이제 벤츠 E클래스와 BMW 5 시리즈가 차지를 했습니다. 벤츠 E클래스와 5 시리즈는 뭐 다들 아시는 바처럼 이제 지난달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면서 이제 모델이 좀 바뀌었고, 그 새로 나온 모델들에 대한 뭐 생각보다 이제 다양한 반응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클래스와 5 시리즈는 11월 달에도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여전히 높은 판매량을 보이면서 판매가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우디 A6와 폭스바겐 티구안이 3위,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특징적으로 보면 모델들 E클래스, 5 시리즈, A6, 뭐 티구안 이 세 개의 차종이 이제 차종별 판매도 1, 2, 3, 4위를 차지했지만 브랜드 판매도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이 1, 2, 3, 4등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 차가 이제 완전히 한 1년 사이, 최근 1, 2년 사이에 거의 몰락을 하면서 독일차에 대한 그 쏠림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 수입차 시장 이꼴 독일차인 판이 굉장히 점점 더 커지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일차끼리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독일차 사이에서도 벤츠, BMW와 아우디, 폭스바겐은 또 티어가 좀 나눠요. 그러니까 벤츠, BMW는 굉장히 좀 판매량이 높고, 아직 아우디, 폭스바겐은 그 디젤 게이트 이후에 이제 영향을 못 미치고, 디젤 게이트 이후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긴 하지만 완전히 회복했다, 예전처럼 경쟁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판매량 자체만 보면 9월이나 뭐 작년 판매량보다 좀 떨어지긴 한데, 이거는 이제 지금 구형 모델 판매가 되다 보니까 그렇고, 11월부터 신형 모델이 이제 출고가 시작되기 때문에 11월부터 판매량이 훅 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E 클래스랑 5 시리즈는 이제 다시 또 한번 둘의 대결이 펼쳐지는데, 여전히 벤츠 E 클래스가 우위를 보일지 BMW 5 시리즈가 페이스리프트를 출시하면서 좀 분위기 반전에 나설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우디 A6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진 시동 꺼짐 이슈가 있었잖아요. 시동 꺼짐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리콜을 하고 해결을 하면서부터 판매량이 굉장히 좀 많이 치솟는
분위기입니다. 뭐 출고 물량에 대해서도 이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폭스바겐은 이제 티구안을 중심으로 지금 제타도 내놨고 투아렉도 내놨는데,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뭐 투아렉, 제타 둘 다 가격대가 좀 굉장히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판매량을 이제 뭐 4분기 판매량을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벤츠 GLC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BMW 3 시리즈. C클래스 어디 있지? C클래스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안 보이네요. C클래스가 여기 200대, 400대 판매가 굉장히 좀 떨어진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처음 출시됐을 때는 가격대가 좀 높다. 그리고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할인 프로모션이 되다 보니까 3 시리즈랑 5 시리즈 가격 차이가 굉장히 좀 좁혀지는 상황. 몇 백만 원만 뭐 조금만 더 하면 5 시리즈로 갈 수 있는데, 3 시리즈가 신형 모델이긴 했지만 프로모션도 없었고 가격도 좀 인상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미쳤었는데, 이후에 점점 이제 좀 풀리는 것 같아요. 3 시리즈 판매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보 XC40, 볼보 같은 경우에는 XC40도 있고, 뭐 그다음 그 아래에 있는 라인업들 S60, 뭐 V60, 꾸준히 골고루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만 대를 처음 넘긴 브랜드가 이 세 개 브랜드였거든요. 볼보, 미니, 지프. 작년에 1만 대 클럽에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 분위기로 봤을 때는 볼보랑 미니는 1만 대를 달성할 것 같아요. 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10월까지 만 대를 넘겼고, 미니도 9,200대예요. 그러니까 11월, 12월에 800대 정도만 팔면 이제 만 대를 넘기는 거죠. 9,200대니까. 그래서 볼보랑 미니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만 대를 넘기면서 무난하게 판매량을 보여줄 것 같은데, 사실 걱정되는 건 지프였죠. 지프 같은 경우 판매량이 이제 좀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작년에 만 대를 넘겼는데 올해는 지금 6,800대, 7,000대 정도 수준인데, 뭐 월 1,000대를 판다고 하더라도 11월, 12월 두 달 1,000대를 팔아도 8,800대 수준이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성과는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뭐 올해 그 코리아 사장이 이제 좀 불미스럽게 물러났죠.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랭글러에 대한 뭐 수요가 살짝 꺾인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도 글래디에이터가 지금 초도 물량은 잘 나왔는데 이후 내년에도 잘 판매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조금 높다는 이제 약간 불만 섞인 평가가 있습니다. 네, 주성호님 안녕하세요. 볼보, 그리고 이제 GLB, 그 다음에 GLA, 이렇게 10위권 내에 벤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판매량을 봤을 때 E클래스, 전체 10위권을 봤을 때 E클래스, GLC, 그리고 GLB, S클래스, GLA까지 굉장히 볼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볼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벤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인데 탑10의 절반이 벤츠예요. 탑10의 절반이 벤츠고, GLB랑 GL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나오면서 판매가 본격적인 출고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GLB가 조금 안타까운 게, GLB의 초기 계약 물량은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 초기 계약 물량이 많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송풍구, 뒷좌석 송풍구라든가 옵션이란 측면에서 조금 실망을 하신 분들이 이탈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나. 최근에 벤츠 코리아에서 뭐 벤츠 삼각별이 워낙 좋은 브랜드고 좋은 브랜드지만, 코리아로 들어오는 그 라인업의 옵션, 이번에 신형 E클래스도 옵션표를 보면 글쎄요, 저는 좀 약간 불만스러운 옵션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갔을 것 같은데, 혹은 지난 모델, 그 이전 모델, 구형 모델에서는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거나 장착되던 것들이 옵션이 좀 빠지면서
이 벤츠 코리아의 이 옵션을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워낙 압도적인 판매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월 달까지 국내에서 6만 대 판매 누적 판매가 6만 대인데 월 6천 대잖아요. 월 6천 대면 뭐 웬만한 국산차 르노 삼성이나 뭐 한국 GM이나 쌍용만큼 팔리는 거예요. 잘 팔릴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잘 팔리는 거기 때문에 국산차만큼 이렇게 판매가 잘 되는 상황에서 옵션을 그렇게 했어야 되나. 그리고 벤츠라는 브랜드 밸류가 고급이잖아요. 고급인데 굳이 이런 옵션들을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가격을 조금 뭐 인상하더라도 벤츠라면 타야 하는 그런 옵션들은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11위는 렉서스 ES인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추세입니다. 일본 차들이 렉서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고 뭐 콜로라도, X7, 미니, 쿠퍼 등이 있습니다. 익스플로러가 사실 수입차 최근 뭐 10년을 봤을 때 거의 매년 탑 10 안에는 드는 브랜드였거든요. 드는 차종이었거든요. 수입차 탑 10에는 항상 꼬박꼬박 들던 포드 익스플로러인데 작년 말부터 올 들어서 굉장히 판매량이 좀 부진한 상황이긴 합니다. 부진한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뭐 트래버스도 있을 거고, 그다음 트래버스는 수입이죠. 트래버스도 뭐 어느 정도 밑에 있는 트래버스도 이 영향을 좀 미쳤을 거고, 그 외에 팰리세이드라든가 새롭게 나온 모하비라든가 이런 대형 SUV, 국산 대형 SUV들이 워낙 상품성이 좋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수입 미국 대형 SUV, 가솔린 뭐 이런 이걸 대표하는 익스플로러가 판매량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전반적인 판매량을 봐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냥 고정층, 매니아 팬층은 단단하게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지 않나. 그래도 한 월 600대, 700대, 600대, 6, 700대는 항상 꾸준하게 팔던 차기 때문에 좀 포드 코리아 입장에서도 약간 뼈아픈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는 아테온, 그리고 A클래스, 체로키 등이 있고 GLE, X5 등이 있습니다. GLE나 X5나 이 럭셔리 SUV 시장에서도 대형 차들이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잘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뭐 상대적으로 그 대형 SUV 시장에서도 이제 극과 극, 양극화 현상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뭐 잘 나가는 브랜드는 잘 나가고 판매가 잘 안 되는 브랜드들은 순위권 밖으로 확 밀려나서 아예 존재감 자체를 드러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뭐 레니게이드, X6, Q5, 캠리, 에비에이터, C클래스가 굉장히 좀 부진하죠. 최근에 들어서 물량 자체가 출고가 많이 좀 안 되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본 차에서는 뭐 렉서스나 도요타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어질지 지금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효과가 하반기에 계속 이어질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김희준님이 60개월 무이자가 달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닛산에서 그 마지막 재고 떨이 할 때도 그랬고 소비자분들께서는 가격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게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 아래 미니, 7 시리즈, 뭐 어코드, 캡처, A7, S60 등이 있습니다. S6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모델이 바뀌었죠. 롱힐 베이스 모델이 적용됐는데 5m가 넘게 되면서 아마 가격적인 측면이라든가 실내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 측면에서 이 클래스랑 5 시리즈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새롭게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90
지금 제가 여기는 S60이지만 S90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었다. 그 말은 순위 50권 내에 없지만 굉장히 좀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60 역시 이제 C클래스 뭐 3시리즈랑 경쟁을 하면서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체로키, 뭐 이코넉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점프 10,000대를 돌파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랭글러가 순위권에 없는 상황. 예, 지금 보면 뭐 체로키나 레니게이드, 그리고 이런 그랜드 체로키는 원래 판매되던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점프를 할 수 있었던 게 랭글러, 그리고 올해 글래디에이터에 많은 기대가 있는데 물량의 문제인지 아니면 판매 계약이 좀 떨어진 건지는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아래 코세어, A4, 그다음 4시리즈, CLS, NX, 뭐 디스커버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랜드로버도 사실 순위가 없어요. 이 안에 랜드로버도 좀 굉장히 좀 부진한 10월달 성적을 보였습니다. 뭐 제규어는 사실 50위권 안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150대에서 200대 되는 라인업들이 이제 한 3개, 4개 차종들이 디스커버리, 뭐 레인지로버, 뭐 디스커버리 스포츠 이런 것들이 한 3개, 이보크 뭐 이런 차종들이 3개에서 4개 차종들이 한 200대 정도를 하면서 전체 판매량을 실적을 좀 이끌었었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뭐 판매가 조금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9월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조금 계속 떨어지는 분위기, 판매가 좀 부진한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뭐 수입차 실적들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성적들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 저는 수입차 실적이나 국산차는 10월달 실적에 보면 카니발이 그랜저를 꺾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뭔가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변수, 뭐 변화가 반갑거든요. 근데 수입차는 이제 좀 고인물처럼 바뀌는 게 E클래스 5 시리즈가 1, 2등을 나눠 먹고 그 아래 뭐 A6든 티구안이든 뭐 혹은 3 시리즈 C클래스 이런 차들들이 이제 좀 고정적으로 순위권에 들어오고 하면서 언제부턴가 이 모델 3 기사를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뭐 탑 50에 안 들어갔지만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들어오면 뭐 3위, 4위까지 훅 뛰어 올랐다가 안 들어오면 물량이 확 빠지는데 그런 것들 좀 수입차 시장에서도 새로운 흐름이나 새로운 바람이, 물론 뭐 5 시리즈 E클래스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더 새로운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뭐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이 독일차 사사도 잘 되면 좋겠지만 볼보 미니 지프와 같은 처음 새롭게 크고 있는 브랜드들이 좀 잘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마도 수입차, 요즘 최근 들어서 수입차가 워낙 변동이 좀 작다 보니까 크게 막 눈에 띄게 변화가 있진 않는 것 같아요. 국산차에 비해서 카니발이 나오고 뭐 새롭게 순위가 좀 바뀌고 판매량이 좀 변동이 있고 소렌토가 산타페를 압살하는 그런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수입차는 약간 고인물. 기대되는 차는 뭐 올 하반기에는 없어요. 이제 남은 2달 동안 새롭게 무슨 차가 나올 것 같진 않고 내년에 가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성호님, 김제랄드님, 김희준님, 병산중님 지금 방송 봐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고요. 김희준님이 말씀하신 60개월 무이자 혹은 뭐 이제 프로모션이 일본 차 같은 경우에는 60개월 무이자도 좀 많이 내세우고 혹은 그 워런티 연장이라든가 그 뭐 엔진 오일, 소모품 교체 이런 것들을
이제 뭐 5년 보증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일본 차에서 많이 하면서 할인율 자체는 금액 할인율 자체는 독일 차들이 훨씬 더 많아요. 독일 차들이 훨씬 많은데 그러한 좀 이제 부가 소요되는 유지 보수비를 굉장히 좀 지원을 하면서 일본 차들이 이제 좀 내년에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나. 어떻게 지금 일본 총리가 바뀌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한일 관계가 뭐 바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한일 관계가 예전처럼 뭐 수출이나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바뀌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문제가 정치 외교적으로 관계가 좀 해소가 되더라도 일본 차가 그 2018년 뭐 17년 요때처럼 다시 이렇게 잘 팔릴지는 약간 의문이에요. 이미지란 게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카메라처럼 대안이 없는 제품이 아니라 워낙 이제 자동차는 치열하고 많은 브랜드들이 참여하고 대안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도 조금 고민스러운 것 같습니다. 조직이 점점 더 좀 줄어드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변상준님이 우리나라 사람들 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네시스 판매량 보면 제네시스 브랜드 제네시스 판매량이 뭐 쌍용, 르노, 삼성, GM보다 많잖아요. 벤츠도 뭐 마찬가지고 제네시스랑 벤츠의 판매량을 보면 진짜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위축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좀 잘 판매가 되고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부럽죠. 저도 좀 잘 판매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차를 언제 사서 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맨날 시승차만 타기 때문에. S클래스 내년에 나올까요? 월드 공개는 내년 올해 말 뭐 내년 초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출시는 글쎄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S클래스 뭐 7 시리즈 요런 모델들은 유럽 시장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미국과 중국이겠죠. 미국, 중국 그리고 독일을 포함한 유럽 시장 외에 한국 시장이 일본보다 훨씬 더 커요. 일본이나 뭐 다른 기타 지역들보다 자동차 시장에서 S클래스 7 시리즈 A8 이런 차들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기 때문에 런칭 월드 프리미어가 되고 유럽 출시가 되면 거의 한국도 빠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한 10여 분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내일은 무슨 주제로 돌아올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게 차와 관련된 신차와 관련된 소식들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차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아마도 이제 자동차 관련돼서 신차 소식들 가지고 하고 저희 모토레포 홈페이지에 보면 뭐 기사들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저희 모토레포 홈페이지에서도 기사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토레프 신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